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세봉, 트러플, 푸아그라의 맛을 능가하는 식재료로 손꼽히는 이것. 미국의 유명 셰프이자 평론가였던 앤서니 보데이는요. 지방과 내장의 흐름이 목구멍을 뜨거운 은혜처럼 훑고 내려갔다. 이처럼 고통과 기쁨이 잘 어우러진 경험은 처음이다. 라고 극찬.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최후의 만찬으로 이 요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야, 뭐죠? 천국의 맛이라는 이 요리의 정체는 바로 메세의 한 종류인 오르톨랑을 오븐에 구워낸 요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참새 크기 정도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르톨랑 요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악마의 요리인데요. 그 이유는 맛의 쾌락을 위한 아주 특이한 조리법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가두고는 먹이를 끊임없이 먹게 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뒤에요. 산채로 브랜디에 담근 뒤 뜨거운 오븐에 구워내는 겁니다. 뭐 인간이 육류를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건데. 근데 그 그냥- 조리 과정이라는 게 그럼요. 조금 더 클린할 필요는 있어요. 그 도축 과정도 그냥 깔끔하게 딱 잡으면 되지. 저게 뭔 짓이에요, 저게. 자, 그래서 이제 조리법만큼이나 오르톨랑을 먹는 모습도 특이한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이게 악마니까 좀 부끄러워하는 건가? 내가 이걸 먹는 거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다, 뭐 이건가요? 그래, 나 미안해, 이거 좀 먹을게, 약간 이런 죄의식? 그렇습니다. 오르톨랑 요리는 먹을 때 머리에 천을 두르고 먹는 게 전통인데요. 그 이유는 신에게 자신이 방탕한 탐닉에 빠져 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잘못된 걸 알았나 보죠. 저거 하나 뒤집어 썼다고 신이 못 보나. 오르톨랑이 신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싶은 천상의 맛으로 알려지자 무자비한 불법 밀렵이 성행. 어머. 결국 오르톨랑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된 천상의 맛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요. 심지어 2014년 오르톨랑 요리를 허용해달라는 복원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7년 프랑스 정부는 오르톨랑 불법 밀렵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8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에 불시착한 한국 드라마. 최고 시청률 21.7% 기록. 새로운 한류의 중심에 선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런데 마음 편히 사랑의 불시착을 즐길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배경이 북한이니까. 그렇죠. 참 북한에서는 보기가 좀 그렇겠네요. 최근엔 북한 내에서 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네가 장군님이니? 라는 말이 핫 유행어로 떠오를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 배경이 북한이다 보니까 이건 다르다, 뭐 이건 똑같다 이런 비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더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저러네. 고증이 잘못됐구만.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분을 제가 특별히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겸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 정말 그 한국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셨다면은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라는 소스가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 씨 북한에는 군인들이 다 현빈처럼 생겼냐고 농담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현빈처럼 생긴 군인이 있었으면 탈북을 안 합니다. 탈북을 안 한다. 야, 되게 센 유머인데 이거. 자기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어떤 미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현빈처럼 생긴 분이 남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한에도 없죠. 현빈 하나예요. 예. 근데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금지돼 있잖아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뭐라고 보세요?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말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이럽습니다, 뭐 했습니까, 막 이런 식이었다면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자기야, 막 이런 말투로 되게 삭삭 녹이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끼리는 막 아무개 동무, 나라 동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나라 친구, 막 나라 찐구야 막 이렇게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동물을- 말투까지 영향이 가는구나. 근데 북한 사람도 동물한 말이 약간 올드하게 느껴지나 보다. 한류 때문에. 하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동물보다 친구가 특히 좋아질 수밖에 네 아직도 동물 안 해? 네 드라마 안 보네? 없어요. 친구.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또 그걸 어디서 구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시장 가면 이모님들이 서 있는데 이모 오늘 그 뭐 USB 새로 들었다던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따라오라고 하면 창고집 같은 데서 그 USB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거는 밀수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 이제 백공부 상무라고 해서 집에 쳐들어가요. 제 친구 아빠 중에 이제 백공부 상무에 다니는 아빠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아빠가 단속해온 USB를 자기가 집에서 다 보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단속하다 뺏어온 최신 것들을 집에서 보는구나. 네, 오히려 진짜. 최신 컨텐츠는 저기다 있네. 실제로 북한 내 남한 콘텐츠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도시에서만 무려 만여 명의 학생이 한국 영상물 시청을 자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K-드라마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 게 이제 워낙 마성의 컨텐츠 아닙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다는 거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꾸만 보고 싶은 금단의 열매 한국 드라마. 못 보게 해도 일 없어. 기캐해도 볼 사람 보.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 운전의 역사적인 순간. 2018년 6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차를 끌고 도로에 나온 사람들은요. It feels weird. I'm so happy. There's no words can explain what I'm feeling right now. 운전대를 잡고는 한껏 설레는 표정으로 환호했고요. 경찰들은 축하의 의미로 운전자들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자분들이 공교롭게도 여성분들이거든요. 운전면허 따는 날인가 뭐야? 사실 이날은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9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운전이 허용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덕적인 가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구상에서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 마지막 나라였는데요. 아니 이게 저 조치도 황당한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하네요.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199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47명이 운전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 하지만 이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 2014년에는 여성 인권 운동가인 루자인 알 하스루리 أنا الآن في طريق الغويفات بحاول أقطع الحدود السعودية من هناك. 자동차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 2017년에는 한 여성이 남성 옷을 입고 운전을 했다가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야, 운전이 무슨 죄라고요?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성차별이죠, 이건 명백히. 아이고 얼마나 운전하고 싶었으면. 근데 어쨌든 늦었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이 정책을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운전이 허용된 것은 모하메드 빈 살라만 왕세자가 주도한 개혁의 일환 때문이었는데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또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허용했습니다. 건국 이래 9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 금지라는 금단의 열매가 해제되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요. Actually, the first thing is what I told my husband. You don't need to get me a driver. I don't want a driver like that. 이게 일파만파인 게 또 다양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불평등이. 사회 진출에 대한 어떤 제약도 되고요. 큰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법.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혁명적이고 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See a real big difference.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6위를 공개합니다. 1982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아이사의 엔지니어로 입사해 2013년 5월 최고 자리 CEO에 오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6월 무려 36년간 아이사에 몸담았던 크르자니크의 갑작스런 사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르자니크가 CEO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 바로 사랑. 그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크르자니크가 사내 연애를 했다고요?
한 직원이 크르자니크가 과거 아이사 한 직원과 교제한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바람을 폈나요? 불륜. 네. 부적절한 관계? 아이사 이사회는요. 이 조사 결과 크르자니크가 아이사의 친목 금지 정책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그의 사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즉 사내 연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좀 전근대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은 자유인데. 아니, 여기 미국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임됐을 것 같지 않고 이해가 안 되네. 자, 2017년 10월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 미국 기업 내 성희롱과 사내 연애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졌고요. 아이사 역시 관리자급 인사의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일명 친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했던 걸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크르자니크는 사내 규정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그 전에 일단 규정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CEO가 이런 규정을 스스로 어긴다라는 건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본인이 CEO일 때 만든 규정이니까. 그러나 뭐 저나 뭐 정 기자님이나 그 규정이 또 왜 있었다면 끌고 들어가? 난 퇴사한 다음이었습니다. 나도 퇴사 이후야. 똑같아. 같은 입장이군요. 아니잖아요. 신입사원 교육반장이었잖아요. 저 여기 새총 없나요?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5위를 공개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사는 남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시의 북쪽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사람이 살지 않은 유령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1986년 당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폐기물을 묻은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사고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체르노빌 주민 10만여 명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인재였고 죄 없는 주민들, 정말 주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피폭 그냥 당했죠. 아직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체르노빌에 나타난 한 남성. 당신 누구야?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나 여기서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출입증을 두고 왔네. 그냥 들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입니다.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러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뭐야? 당신 지난번에 과학자로 그러지 않았어? 당신 정체가 뭐야? 사고 이후 예브게니 마르케비치라는 남성이 때로는 경찰로, 때로는 과학자로 위장, 수차례 출입 금지 구역에 잠입했는데요. 저길 왜 들어가? 아니야. 저기 뭐 좋지도 않을 텐데 왜? 아니,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러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아 진짜? 난 원래 체르노빌에서 살았다고요. 내 집에 온 게 죄입니까? 사실 그는 원전 폭발 전에 체르노빌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주민으로요. 추억이 가득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지만은 피폭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를 한 건데. 그렇죠. 하지만 고향 체르노빌에 돌아가고 싶었던 마르케비치의 마음은 굳건했고요. 현재 그는 체르노빌의 출입 금지 구역에서 아예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가 도대체 어떻게 출입 금지 구역인 체르노빌에 살게 됐느냐? 피폭될까 봐 못 들어간다고?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 네, 마르케비치는 체르노빌에 들어가기 위해 방사선 분야를 공부, 결국 발전소 관찰 기술자로서 정식으로 체르노빌 거주 허가를 받은 겁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현재 그는 체르노빌에서 채소를 가꾸며 체르노빌 재생에 필요한 생태 실험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갔네요, 가기는. 위험 구역이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